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페이스북 잠재 고객의 좀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웹사이트로 저희가 이동해서 잠재 고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DB 폼 같은 거를 광고 내에서 폼으로 받았을 때에 대한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DB를 남길 수 있으니까 DB 단가가 좀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고, 또 사람들이 접근성이 좀 좋다 보니까 DB 응답률이나 전환율 자체도 좀 많이 올라가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단점이라고 하면 좀 예를 들어 창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창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혜택을 좀 주고 뭐 어떤 평수 매장이 있고 어떤 메뉴가 있고 등등 다양하게 조금 경험을 해본 사람들, 그다음에 다양한 고려가 있는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 같은 걸 좀 보고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딱 광고만 봤을 때 뭐 광고 내에서의 소재 문구 소재 소구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어디는 뭐 인테리어 5천만 원 지원 뭐 이런 걸로 들어올 거고, 누구는 뭐 사시사철 뭐 1평의 매장에서도 월 1억 달성 이런 걸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매장에 대한 심도 깊은 문의보다는 그냥 단순히 한 달 얼마 정도예요? 드는데 얼마 정도예요? 약간 이런 질 낮은 DB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인 홈페이지로 저희가 잠재 고객을 쏘고 싶을 때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생성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 이제 광고 관리자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메타 광고 관리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광고 관리자로 이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에다 지금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아마 로그인을 안 하셨으면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하라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없으시거나 내가 아이디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새롭게 만들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관리자로 이동을 눌러줄게요. 네, 그래서 광고 관리자에 처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딱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결제 정보 추가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만들기 전 단계에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원 뭐 이런 걸로 그냥 설정해 주셔도 되는데, 이 결제 정보 추가는 조금 나중에 해서 X를 눌러주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동의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이제 결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광고를 게시하려면 설정을 완료하세요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완료해야지 캠페인 게시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정 개요로 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또 이제 추가라고 나오죠. 네,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고 이제 전화번호 인증을 추가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페이스북에서 아무나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매크로적으로 생성을 해서 광고를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전화번호를 인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전화번호를 저희가 여기에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국가 번호 같은 게 있는데 저희는 한국이니까 한국을 찾아서 82번이죠.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전화나 왓츠앱보다는 문자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자로 여기에서 SMS 코드를 전송을 드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드를 제출하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전화번호에 대한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뜰 거고, 여기에는 이제 건너뛰기를 눌러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름이 이정우인데 뭐 광고를 예를 들어서 보험 광고를 한다라고 쳐볼게요. 보험 광고가 갑자기 스폰서가 이정우 이름으로 나간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게재하는데 특정한 페이지를 만듭니다. 뭐 브랜드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험 업종을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보험의 모든 것이라든지 뭐 분양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사 정보 알려드림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채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채널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페이지는 바로 여기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면 마케팅 대행사니까 약간 마케팅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DB를 수집하기 위한 마케팅 대행사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를. 그러면 뭐 이정우 마케터니까 이거는 페이지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학교 DB 분교 뭐 이렇게 해볼게요. 마케팅학교의 DB 분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카테고리를 검색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마케팅
이니까 뭐 이런 걸 검색을 하시면 어떤 서비스를 전달을 하는지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뭐 마케팅 대행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여기에는 이제 프로필 사진을 또 넣어야 되는데,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처음에는 뭐 아무거나 넣으셨다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는 저희 뭐 아무 이미지나 일단은 넣고 간단하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미지를 뭐 나중에 바꾸셔야지 하고 안 바꾸신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게, 이 이미지 로고로 광고가 작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 2부에서 광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광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희와 좀 관련이 있는 이미지들로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아무 이미지나, 저희가 뭐 이전에 챗GPT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로고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냥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케팅학교 DB분교라는 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우리 페이지를 찾을 수 있으면은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개인 계정으로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을 눌러주게 되면 이후에 2부에서 할 뭐 잠재 고객 캠페인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고차원적인 단계에서 한꺼번에 혹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하나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그 자신의 계정 이름이 뜨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만들기라고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저희가 페이지를 만든 거는 어느 뭐 브랜드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 학교 AMPM 글로벌에서도 AMPM 글로벌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별도로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케팅 학교 채널이니까 마케팅 학교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잠시만 이렇게 비즈니스 이메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이 정보는 보통 이제 뭐 대표라든지 회사 공식 이메일 주소 같은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주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뭐 페이스북 페이지랑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자산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마케팅 학교 DB 분교를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어 놓은 걸 기반으로 다음을 눌러주게 되면 비즈니스 마케팅 학교 DB 분교가 저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딸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뭐 이메일 주소 다른 사람을 지금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건너뛰기를 눌러주면 차후에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상세 정보 또한 나중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고 생기고, 여기에서 마케팅 학교라고 눌리죠. 그래서 보면 여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정보는 비즈니스 자산을 모두 함께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액세스 권한을 안전하게 할당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마케팅 학교를 눌러주게 되면 아직은 광고 계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는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즈니스 설정을 눌러주게 되고요. 비즈니스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마케팅 학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새롭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희 페이스북 광고가 많이 생성이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직원이나 동업자나 친구를 초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에서 이메일 주소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추가를 해주고, 임시로 액세스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제한 없이 액세스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을 좀 줄 거냐에 대해서 고급 옵션에서 뭐 금융 정보까지 줄 것인지, 뭐 전체 관리 권한 아니면 혹은 보기 권한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자산에 대해서 너는 들어와서 이 비즈니스 자산을 할당해 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리자 권한을 했을 경우에 직접 그 사람이 들어와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뷰어 권한 같은 걸 줄 때 비즈니스 자산을 할당해 주지 않으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추가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권한을 줄지, 뭐 콘텐츠를 줄지, 메시지를 볼 수 있을지 해줄지, 최종적으로 초대를 누르면 해당 계정에 초대가 이메일로 전송이 되고, 수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사람 추가가 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처음 이렇게 계정을 만들게 되면 잠시 정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지는 내가 뭐를 생성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은 광고를 아직 집행하지 않았는데 정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뭐 이전에 뭐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가 된 상황이 아니시라면 크게는 처음에 인증을 위해서 정지를 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뭐 자기 신분증 사진, 심하면 뭐 셀카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신분증이랑 셀카를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신청을 했더니 한 3시간 정도 만에 정지는 바로 풀리고 그 이후에는 별 일이 없었긴 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이전에 한번 이 회사 IP로 이거에 대한 인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지를 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계정을 만든 지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내지로 정지를 당하신다라고 하시면 잘못하신 거는 아니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소명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를 했고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페이지에 대해서도 여기가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조금 모르시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단순하게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어쨌든 아까 로고를 추가해서 로고는 있는데 뒤에 약간 배경사진이라고 하죠. 이 배경사진도 없고 게시글도 없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무분별하게 생성이 돼가지고 약간 봇 같은 애들이 매크로를 돌리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프로필 사진, 그다음에 뒤에 있는 배경 사진, 그다음에 뭐 아무 게시글이나 2개에서 3개 정도 이상, 그다음에 가능하다, 일정이 조금 가능하다라고 하면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집행 이전 한 일주일에서 한 3주 정도 전에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여도 실제 광고를 돌리거나 아니면 돌리게 되면 중간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한번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매크로를 이용한 아니면 봇을 이용한 뭐 페이지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AI가.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하거나 이거를 활성화하면 바로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광고가 잘 돌아가다가 멈추게 되면 그것만큼 또 맥 빠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초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해서 이미지나 글을 추가하는 것도 잊지 않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똑같이 광고 계정을 아까는 저희가 개인 계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개인 계정에서 개인의 광고 계정으로 돌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광고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광고 계정을 뭐 내 영업사원이 한 5명 있으니까 영업사원별로 계정을 할당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광고 계정을 별도로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계정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광고 계정은 새 광고 계정을 만들기를 눌러주게 되고 광고 계정은 마케팅학교 이정우 뭐 이런 식으로 시간대도 저희 뭐 여기에 맞게 서울을 치면은 나옵니다. 서울을 치면은 이렇게 나오고 내 비즈니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추가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계정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광고 계정을 만들었을 때 또 계정 결제 정보를 추가하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추가하고 싶으면 사람 할당,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대행사라든지 다른 분의 뭐 관리를 받고 싶다는 경우에는 파트너 할당, 뭐 자산 연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산 연결 같은 경우는 어느 의미냐면 이 비즈니스 자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이 사람의 권한이 할당이 안 돼 있고 계정 단위로 또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정우에서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동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뭐 예를 들어 이정우니까 뭐 삼정우 뭐 이런 사람한테는 뭐 페이스북 페이지 권한을 좀 이양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비즈니스 자산을 연결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계정도 그대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페이지로도 따로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어도 광고는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페이스북 광고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이름과 프로필 사진으로 나가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을 때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나가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그대로 인스타그램에도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이 별도로 있으신 분들은 꼭 계정에 대해서 따로 연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해당 계정 소유권 요청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프로페셔널 계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계정 전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바로 프로페셔널 계정 전환이라고 뭐 인터넷에 치셔도 되고 구글에다 검색을 하시면 금방 나와, 금방 하거든요. 5분 안에 해가지고 5분 안에 한 이후에 계정 소유권을 요청을 해주시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연동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소스 이런 것도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픽셀이라든지 카탈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청구 및 결제 부분에 저희가 계속 밀어놨는데 이걸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결제 수단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수단은 비즈니스 결제 추가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액세스 권한 관리는 요거에 대해서 뭐 나에게 할당을 눌러주고 저는 재무정보 편집자로 잠시 부여를 해주겠습니다. 비즈니스 결제 수단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KR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원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신용카드라든지 아니 뭐 토스 뭐 이런 걸로 충전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난 이후에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의 카드가 연동이 돼가지고 광고비가 빠져나갈 때마다 해당 카드에 연동되어 있는 금액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보통 사업체 단위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카드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카드 등록을 다 마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등록하는 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어주지 않으면 간혹 이중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 수수료가 뭐 부가세 10% 포함하면은 10%를 더 내는 개념인데 이거를 안 넣어주면 이 10%가 뭐 감면이 되거나 뭐 이런 혜택이 거의 없고 10%에다가 오히려 더 10%가 붙거나 아니면 내가 10%가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감면을 못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 카드 등록 이후에 나오는 칸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 계정에 대해서 지금 뭐 잔액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이제 결제 수단 추가로 진행해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 웹사이트에다 이걸 이동을 해야 되겠죠. 웹사이트에다가 이걸 심으려면 구글 태그 관리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픽셀을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할 겁니다. 물론 이 픽셀을 홈페이지 내에다가 바로 심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태그 매니저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태그 매니저 삽입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에다가 직접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글 태그 매니저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따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 뭐 상단이나 하단에 뜨는 연관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구글 태그 매니저만 설치된 거를 기반으로 픽셀부터는 한번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임시 캠페인이 있는데 임시 캠페인은 잠시 삭제를 해주고요. 자, 그래서 모든 도구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벤트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벤트 관리자를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결을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는 웹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웹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학교 인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놓고요. 뭐 전환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광고 성과나 이런 거를 전환 API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준다라는 거라서 그냥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처음에 이제 웹사이트를 연결한 방법을 선택을 하라라고 나올 겁니다. 저희는 직접 설정을 눌러주고요. 그다음 메타픽셀 전용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메타픽셀 코드를 복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그대로 코드를 복사해주고요. 여기 태그 관리자에 들어와서 구글 태그 관리자 이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네, 저희 사이트고요. 여기에다가 메타픽셀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GTM을 미리 섭입을 해놓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타픽셀을 새롭게 만들어 줄 거고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메타픽셀 뭐 여기서 페이스북 메타용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트리거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이게 트리거가 될 것인가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페이지에 어떤 이미지를 눌렀을 때 그거를 이벤트를 전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지에 특정 어떤 페이지를 접속을 했을 때만 트리거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메타픽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딱 방문하자마자 추적이 돼야 하므로 올 페이지 그냥 페이지를 처음 봤을 때 무조건 켜지도록 진행을 해주고요. 여기에서는
이쪽에서 얘기를 한 대로 메타픽셀 코드를 복사를 해야 하니까 맞춤 HTML 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메타픽셀 코드를 심어줍니다. 저장을 눌러주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타픽셀 메타용이라고 따로 적어놨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 DB 광고니까 이 DB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추적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추후에 이벤트 관리자 쪽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준 다음에 헤더에 기본 코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코드 설정, 자동 고급 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매칭을 해서 전송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이벤트 설정 도구도 이벤트를 여기서 내가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이벤트를 추가를 해줄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여기는 잠시 내려놓고 픽셀 개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벤트 테스트 같은 거에서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면 되는데요. 웹사이트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제출을 눌러주고요. 게시를 눌러주면 똑바로 메타픽셀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벤트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든 하는 행동들이 트래킹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아마 바로 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요에서 데이터 세트에서 수신할 활동이 없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벤트가 어떤 뭐 페이지 뷰가 트래킹이 됐다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다음에 이제는 이벤트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벤트를 설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트래킹을 위해서는 일단 먼저 메타의 픽셀 표준 이벤트에 대한 개념을 또 아셔야 되는데요. 메타에서는 여기 메타 공식 홈페이지 비즈니스 셀프 쪽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메타 픽셀 표준 이벤트 사양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한번 세팅을 직접적으로 해볼 텐데요. 결제 정보 추가, 장바구니에 담기, 뭐 등록 완료, 문의 같은 경우에는 문의는 이런 이벤트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페이스북 픽셀 상에서 문의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의라는 거를 똑같이 이벤트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관리자에 들어와서 따로 별도로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구글 태그 관리자에 들어와서 이렇게 메타 픽셀 입력품 제출 이런 것처럼 유사하게 하나 새로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에서 뭐 메타 픽셀 이벤트 제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태그에 대해서는 맞춤 HTML에 그다음에 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심어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크립트는 그냥 스크립트 열고 닫는 거고 여기 페이스북 트랙 컨택트라는 거는 여기에서 제공하는 표준 이벤트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리거를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특정 페이지에서 상당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가 트리거가 되겠고 그 트리거가 되는 거를 페이스북의 문의라는 형태로 픽셀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이벤트에 대한 메타 이벤트 제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양식 제출로 진행을 해주고요. 이 form ID 디테일이라고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뭐 문의 남기기에서 뭐 개발자 도구에 들어오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폼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뭐 버튼 클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에 대한 추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폼 자체에 대한 제출 완료에 대한 이벤트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처음에는 이쪽에서 자, 이렇게 문의를 봤을 때는 뭐 폼 서밋으로 되어 있고 아이디가 폼 서밋으로 되어 있네요. 뭐 DBI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뭐 이게 여기에서 폼 아이디라든지 클릭 클래시스라든지 특정 값들을 기반으로 해당 문의에 대해서만 트래킹 되도록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거는 약간 개발의 영역도 좀 필요하고 이거는 이게 트래킹이 됐을 때 다른 데에서 안 들어오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의 모든 폼이 똑같은 양식을 사용을 하고 똑같은 이벤트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느 페이지에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페이지 URL에 대한 기준을 따라 넣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벤트를 들어오는 걸 또 바꿔볼 수가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해당 방법은 뭔가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사이트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맡기시거나 하시면 별도로 문의 주시면 답변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은 디테일이라는 걸로 제가 방식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이트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똑바로 심었는지 좀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미리 보기라는 칸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새로운 구글 태그 어시스턴트 칸이
열리고 여기에서 디버그 신호를 포함해도 되고 포함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디버그 신호가 가끔 포함이 됐을 때 페이지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없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새로운 창이 이렇게 열리면서 여기에서 실행된 태그의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행된 태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열렸을 때 바로 켜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바구니라든지 입력폼 제출이라든지 뭐 이벤트 제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아직 태그가 트래킹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 이벤트 제출이 트래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페이지에 들어왔고요. 문의 남기기에 들어와서 뭐 이름, 뭐 이정우, 뭐 010 땡땡땡땡땡땡땡 뭐 서울 테스트 이런 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의를 전송을 해주고 자, 문의가 이렇게 남겨졌죠. 문의가 남겨졌을 때 제가 이걸 보면 메타픽셀 메타형이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메타픽셀을 설치했을 때 바로 페이지 뷰에서 트래킹이 됐고요. 여기에서 메타 이벤트 제출이라는 거에서 맞춘 HTML로 1에 실행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 우리 광고를 통해 들어와서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고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문의를 성공적으로 남겼을 때 전환 1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문의수 1이. 그러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대시보드에서 DB 단가나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측정이 가능하고요. 잊지 마시고 제출이나 게시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 관리자에서 바로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동일하게 이제 잠재 고객입니다. 인지도나 트래픽 참여 이런 것보다는 인지도나 트래픽은 말 그대로 노출과 노달 목적 범위의 광고이기 때문에 해당 광고를 진행을 하기에는 DB 수집적인 면에서는 맞지가 않고요. 잠재 고객 양식으로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동 잠재 고객 캠페인으로 설정을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웹사이트 랜딩 잠재 고객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나 대출이나 아니면 주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각각 이런 걸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 잠재 고객 광고 세트에 들어와서는 이전에는 저희가 이 인스턴트 양식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별도의 픽셀을 설정하는 게 따로 없었는데 이걸 웹사이트로 바꿔보면 이 데이터 세트, 마케팅학교 이정우라는 게 제가 아까 만든 데이터 세트가 보이고 전환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아까 전에 표준 이벤트 문의로 진행을 했으니까 문의로 세팅을 했습니다. 문의로 세팅을 한 후에 일일 예산을 뭐 예를 들어서 무한 일시 100, 1000만, 5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뭐 종료 날짜를 설정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여기 별도 종료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렇게 풀어서 진행을 하면 타겟 규모가 거의 920만에서 100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 좀 무방비하게 쌓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이나 아니면 뭐 타겟을 어떤지에 따라서 연령대도 좀 줄여주는 역할이 좀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테스트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타겟과 노출 위치를 다 키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으면 여기 웹사이트 랜딩 잠재 고객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송출이 될 때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로고와 이름으로 광고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 사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은 별도의 인스타 계정이 있다라고 하시면 인스타 계정을 연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광고 만들기와 기존 게시글 사용이 있는데 기존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동 이미지를 눌러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광고로 들어가고요. 광고 소스 URL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의 소스, 그러니까 광고 URL 단에서 여기에서 좀 가져와서 얘네들이 좀 원하는 정보나 이런 걸 미리 좀 적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일단 적어주시면 이 URL에 대한 어느 정도 뭐 설명이나 이런 게 좀 나올 텐데 그런 게 지금은 나오진 않고요. 그러면 이전에 아까 만들어놨던 이 광고 치매 강병인 보험 광고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마케팅 마학보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행동 유도는 더 알아보기, 뭐 지금 주문하기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보통 DB 같은 경우에는 더 알아보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완료를 눌러주고 웹사이트 URL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좀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거는 URL 매개변수를 만드는 게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 사이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이트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GA로 분석이 가능하고 GA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는 소스 매체 이름이 입력되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캠페인 소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왔는지를 보기 위해서이니까 이거는 따로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메타로 진행을 해놓을 것 같고요. 메타 캠페인 매체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 캠페인 중에 뭐 잠재 고객, 뭐 DB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소재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뭐 블루 배경이니까 뭐 블루 정도로 적어놓으면은 UTM 소스가 이런 식으로 빠질 거예요. UTM 소스는 메타, UTM 미디움은 DB, UTM 캠페인은 블루.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채워주셔야 UTM 필수 규칙에 대해서 어긋나지가 않아가지고요. UTM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줘도 되지만 UTM 콘텐츠나 UTM 텀값 같은 거를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GA의 맞춤 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정의를 해주셔야 그 값이 정확하게 인식이 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UTM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추정해 보시면 이전에는 저희와 다르게 웹사이트 이벤트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 이벤트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추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게시를 눌러주시면 바로 광고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결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실제 아마 게시까지는 안 될 거예요. 오류가 뜰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웹사이트로 들어와서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DB 뭐 상세 페이지를 좀 봐야 하는 업종이라든지 뭐 분양 같은 거 아니면은 앞으로 내가 살집을 청하는데 그냥 바로 전화를 걸고 계약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호실이 좀 어떤지도 보고 DB 뭐 인접해 있는 뭐 교통권은 어떤지 보고 랜드마크는 어떤지 보고 이런 걸 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뭔가 보여줄 게 콘텐츠가 더 많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홈페이지 랜딩을 통해 가지고 잠재 고객을 뽑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급편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웹사이트 랜딩으로 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개인용, 그 다음에 마켓 포트폴리오 상의 일반 홈랜딩, 그 다음에 고급형 해가지고 웹사이트 랜딩에서 하는 것까지 한번 종합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기는 했는데 아직 뭔가 세부적으로 그러면 DB 성과가 좀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혹시 광고를 집행하다가 우리 DB 단가가 좀 갑자기 떨어졌어요 등등의 뭔가 유지보수 개념으로 또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